네, 신중했던 뉴욕 증시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연결고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됐다. 여기 이제 국내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오늘 열릴 장에서 저녁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좀 세부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황,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 옵션이 있는 대형주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국채금리 관련돼서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 결과가 다시 한 번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빅테크라든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조금 더 하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 변동성이 한 2% 남짓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요. 주간 신규 실업자 보험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21만 3천 명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한 22.5만 명 대비 적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고용이 계속적으로 튼튼을 하다 보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루킹즈에서는 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1.9조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고용시장이 타이트함을 야기를 하게 되면서 고용의 타이트함이 결국은 임금 상승을 촉발을 하게 되었고, 이 결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한 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제 소매 판매 지표를 보게 되면은 미국 상무부가 8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전월 대비 0.3% 정도 증가가 이제 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이 8월 소매 판매에 관련돼서 계약 시즌의 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외에도 자동차 판매의 증가, 레스토랑 이용의 증가 등이 이런 부분을 기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솔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소매 판매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그래도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역시나 강하다라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결국 역시나 통화 정책 관련돼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요. 역시나 한 4.7bp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3.46%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10bp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3.877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이제 열리게 될 텐데 거기서에 대한 75bp 인상 확률은 현재 한 80% 정도가 되고 있고요. 100bp 관련돼서는 2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100bp 관련돼서는 일부 증권사에서 전망이 나오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bp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연준에 대한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5bp에 대한 인상을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을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는 확실히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결국에 또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냐, 또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시장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달러 계속 되고 있고, 이번엔 또 위안화까지 갖고 오셨네요.
네, 위안화가 7 위안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을 좀 돌파를 했다는 것이 달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20년의 고점인 가운데 달러 위안화가 7 위안을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처음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안화 역시나 계속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약세의 원인을 RBC 캐피탈에서는 뭐 달러 강세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중국의 봉쇄령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위안화 가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었던 7위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위안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안화 약세가 기록을 하게 되면은 원화 역시나 약세의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DF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4원 전일 대비 이 상승에서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98원으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멈춰줘야지만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의 유입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화 약세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강달러에 이어서 위안화의 약세까지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제 종목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뭐 나스닥이 좀 가격 또 많이 밀렸더라고요. 종목 하나씩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종목들이 이 지수보다도 더욱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를 하락을 하게 시키게 만든 견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가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흐름 속에서 한 2.7%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빅테크들도 한 2% 내외의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이 넷플릭스만이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 에버코어에서 이제 광고 삽입 요금제 도입하고 이 계정 공유 단속 강화가 넷플릭스의 주요한 매출 증진의 요소로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245불에서 300불까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 넷플릭스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원유 가격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인 엑스모빌도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한 3%, 그리고 대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미국 관련돼서 섹터들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게 됐었고 하락으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서도 지금 들어오면 스트리밍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다른 괜찮은 업종이라든지 섹터 있었나요? 어제 미국 관련돼서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관련된 기업으로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EV고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상승세가 좀 뚜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웨드부시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35개 주의 전기차 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9억 달러를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11만 개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2020년대 말까지는 전기차 보급의 20에서 25%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50만 개 이상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쭉 들어봤는데 스트리밍하고 이제 전기차 인프라 쪽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쪽으로 갔습니다. 동양 ENP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어제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사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일에도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일부 있었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윗꼬리도 강하게 많은 부분 달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동양 EN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태에서 주가를 유지했다는 점이 더욱더 향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서 들고 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 ENP는 원래는 모바일 충전기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인데요. 그에 따라서 다 자연스럽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감익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 충전기에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클레어라는 이제 브랜드로 통해서 이제 완속 그리고 급속 충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 조금 차별성이 있었던 부분은 제네시스가 4분기 때 국내 출시 예정인 GV60의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 ENP는 지금 전기차용 관련돼서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개발에 대한 국제 과제를 주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내러티브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동양 ENP 같은 경우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좀 도와주십시오. 동양 ENP가 일단은 지금 3일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5,000원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동양 ENP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충전 맛집이네요. 동양 ENP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